XSFM입니다. PODERA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025년 6월 마지막 주 시간이고요. 여름이 시작된 한강가에서 전해드립니다. 유PD고요. 농축산인이 또 오랜만에 박자를 틀렸는데 평생 시켜도 계속 틀려서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노래를 바꾸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농축산인입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바뀔 거고. 아이고, 3차 대전이 나겠어요. 걱정스럽네요. 네. 그 시간 나면 예전에부터 자세히 다룬 적이 있는 어차피 내용이라 뭐 대단히 더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처음 일어나는 일이 발생을 해서 네. 미국이 이란을 직접 타격하는 최초의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거는 제가 대학생 때 아들 부시 전범이라고 막 그 온 세계에서 다 대학생들 들고 일어나서 집회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보다 더한 짓을 지금 트럼프 선생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평안한 날이 없네요. 진짜 반짝 몇 번 이렇게 오프닝 멘트가 좀 즐거웠다가 또 다시 이렇게 네. 어려운 일로 인사를 드리겠어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여기서 해당 지역이란 중동 지역과 이스라엘과 미국에 계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제발 성지순례 가지 마시고요. 예. 그럴 때 꼭 또 그게 이제 뭐 또 집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집안 어르신이 올해 꼭 가야겠다고 우겼다. 이런 얘기들 같은 거 그 알자지라에서 보면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왜 저 압사 사고 같은 거 나고 이럴 때 평생 안 와봤다가 올해 처음 왔는데 뭐 사고를 당했다느니 그런 집안 계시면 얘기 잘하세요. 네. 지금 움직일 때는 아니에요. 마음을 전하면서 요즘 팟캐스트 시대 574회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생기는 모든 일이 이야기이며 당신의 삶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인생이 고달픈 세계인의 한국어 친구, 12년째 변함없이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는 최장수 한국어 예능 팟캐스트 요즘 팟캐스트 시대는 당신의 이야기로 꾸며집니다.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요즘 팟캐스트 시대 이메일 ssfm25gmail.com 조땜이 묻어나는 편지 담당자 앞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에디터와 사장이 모두 읽고 방송에 소개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주식회사 빅그린에서 빅그린 니치 퍼퓸 바디로션을, TNS에서 요즘 치약을, 꾸루꾸루에서 꾸루꾸루 요파시 선물 에디션을, XSFM이 직접 보내드리는 XSFM 관여노 티셔츠를, 농축산인의 신간 그림책 떡볶이는 언제나 옳다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집에서 신봤다 강원도 토종 사양산삼 산엔삼 마트보다 액세스몰 샵인샵 매일 호재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오픈마켓을 검색한다. 소셜 커머스를 뒤진다. 아 맞다. 이젠 그럴 필요가 없지. 입소문난 제품들을 하나로 모아 다양한 패키지, 특별한 사은품들로 구성한 매일 호재. 액세스몰 안에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만나자. 매일 호재. 생방송 보이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1년간 좋게 된 전세계 이웃들과 함께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025년 여름 매주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구상 모든 청취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세요. 좋게 된 광고주. 자, 눈이 닿지 않는 곳에 유면상 PD가 나와 있습니다. 눈이 닿지 않는군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언제나 존재하는 거. 어머니와 같지 않지. 네. 엄마는 이렇게 나대고 있는데? 어디에나 유면상 PD를 둘 수 없어서 어머니가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소개해야 되겠군요. 여름철 뜨겁고 예민해진 피부에 78년 역사를 자랑하는 글로벌 브랜드. 세타필. 그렇죠. 알고 계시네. 이 세타필이 그 최초의 그 약사가 개발해서 만든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감한 피부 이런 거에 굉장히
진심인 되죠. 피부 자극 0% 이런 거 써도 되나 모르겠네. 사실은 저도 그 문구에 굉장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만. 네. 네. 그럼 뭐 어떻게? 저희가 식약처를 좀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뭐 네네네네.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쓰셨겠지. 그러니까 0.00이라고 저는 뭐 끝에 한 1자 들어갈 줄 알았는데 0으로 끝나서. 그러니까 깜짝이야.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디로션이랑 뭐 이런 거는 세타필이 워낙 유명하고 그래서 바디로션 크림을 포함한 베스트 제품 1+1 즉 할인이 51% 최대. 51%.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제 피부 자극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그 베이비 라인이 이번 행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곧 다가오는 휴가철에 이제 아주 유용한 제품이 뭐가 있겠습니까? 휴대용 로션. 놀러 갈 때. 예. 그렇죠. 휴대용 로션. 29mm. 휴대용. 예, 여행용이구먼.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 휴대용 로션을 이렇게 들고 가서 여행 시에 쓰고 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저 통이 너무 유용한 거예요. 다 쓰고 난 다음에 핸드크림 또 하나 들고 다니기 되게 무겁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 거기서 다시 짜서 넣어가지고 계속 쓰고 그리고 꼭 있습니다. 여행만 들고 다닐 게 아니라 약간 유사시에 필요한 곳 있잖아요. 네. 뭐 차에 든다든지 네. 사무실 책상 위에 이렇게 하면 이제 언제든 쓸 수 있게. 그래서 아주 유용하죠. 요거 이제 증정도 해드리고 뭐든지 이제 2개를 드리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요. 뭐요? 제이준은 지난번에 광고했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이준도 할까요? 1+1 하고 그거 있어요. 하고 있어요. 제이준 네. 선크림 아주 네. 좋습니다. 그렇다고 알아두시고요. 그 액세스몰 단독이고요. 네. 그래서 온 가족 피부 진정과 보습까지 세탁비 하나면은 충분하죠. 그래서 수량은 한정적이고 액세스몰에서만 특별히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요즘 재래시장 가도 덤은 안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항상 덤을 준다는 느낌이에요. 네. 무조건 있습니다. 뭐 하나를 무언가가. 얹어줘요. 네, 네. 재래시장보다 이제 또 끈끈한 네. 한국인의 정으로 뭉쳐진 액세스몰 되겠습니다. 다만못해 그냥 코튼이라도 막 갖다 드리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은품 받고 나서 이렇게 줘도 되냐 뭐 이런 그 문의가 막 있었어요 옛날에는. 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현상 PD 그렇습니다. 올 봄에 티셔츠 파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티셔츠 얘기 잠깐 할게요. 그래요? 뭐야? 뭐 있어? 티셔츠는 설명이 의미가 없을 정도의 수량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이 보고 계셔서 이렇게 옵션을 잘 들어가 보면 품절이 않은 제품들이 한두 개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로 한 개나 2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템이네요. 지금이라도 사실 분들은 사셨으면 좋겠네요. 네, 뭐 거의 다 돼가지고 네. 이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맞습니다. 사실. 네. 되게 저도 정성이 이제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멘트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2025년 그 티셔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네. 뭐 언젠가 또 뵐 수 있겠죠. 빠이빠이요. 의리로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우디에서 후기가 왔습니다. 유피디님, 농축산인님, 문학인님 그리고 XSFM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에 왔는데요. 이 들어왔다라는 표현은 나갈 것을 전제로 왔다라는 말이죠. 들어왔는데요. 들어오고 나니 저쪽 지역이 시끄러워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사우디 교민 단톡방에서는 미사일 날아가는 걸 봤다는 분도 있고요. 가능성이 극히 네.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 본토에서 보일 곳을 지나가니까요. 이란과 이스라엘 쏘는 미사일은. 이렇게 한번 나오면 안 들어가실 수가 없나요? 지금 뭐 일부러 탈출도 하는데. 아니 뭐 또 생업을 영위하셔야 되니까 가족들이 가긴 가셔야 될 텐데 가는 항공편이 더 문제죠. 지금 사우디 가는 것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봅니다. 개엄 다음 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사우디에서 일하는 외노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여서 아이들의 국적이 정말 다양합니다. 학교에서 매년 하는 중요 행사인 인터내셔널 데이 때는 각국 아이들의 입장 퍼레이드가 올림픽을 방불케 합니다. 80개국이 넘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국제학교는 이런 거 하는 네, 재미가 네. 있겠네요. 요즘에 농촌에서도 이거 좀 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국적이 좀 다양하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네. 아니 다만 못해 평상시에도 그런 과목이 몇몇 학교들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중학교에는 그냥 저 친구들 말 배워보는 시간 가지고 퀴즈쇼만 해도 얼마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뭐 방학 때는 이제 특강처럼 해서 뭐 베트남어를 배워본다던가 아니면 이제 방글라데시어를 배워본다던가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네. 도시 대도시에서 막 떼돈을 들여가면서 쓰지도 않을 말 배우는 시간에 어떤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되면 이미 옆에 친구들 덕분에 몇 개 국어에 플루언트한 네. 사람이 돼서 크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저마다 각기 다른 배경의 아이들이 와서 너희 나라 무슨 일 난 거냐 하고 물어대니 아이들이 뭐라 할 말이 없었겠지요. 12월 달에. 분쟁 지역에서 온 아이들이 와서 알고 보니 너네 나라도 우리랑 비슷하구나 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아이도 있다고 들었어요. 왜 충격받아요? 그럼 잘 지내보자 이러면 되지. 우리가 먼저 극복해볼게 이러면서 네. 지금 얼마나 미국 시민들이 한국의 이 흐름을 주목하고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레퍼런스가 됐잖아요 우리가. 네, 그 유명한 그 노킹 프로테스트에서 김건희 재수사하라 뭐 이런 피켓도 나왔다잖아요. 그리고 유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작정하고 술을 마시러 바레인에서 1박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게 지도를 보시면요. 바레인이 마치 사우디의 제주도 같아요. 조금 더 가면. 근데 육지 사람들이 제주도에 일탈하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훨씬 얌전하게 놀 때 가지. 근데 사우디에 계신 분들은 그렇진 않은가 봅니다. 그때마다 항상 술을 너무 많이 사서 처치곤란 문제를 겪습니다. 남은 술을 사우디로 가져가다간 철컹철컹일 테니 다음날 아침까지 힘든 몸을 이끌고 모닝 맥주를 마시고 옵니다. 아하. 그리고 말씀대로 외노자들끼리 모이면 각종 정보를 나누는데요. 그중 하나가 무언가를 발효하는 정보입니다. 와, 감옥인데? 남의 나라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원장이 교도소에 있을 때 막걸리 담가 먹은 얘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남은 밥을 네. 일일이 모아가지고 민주화와 관련한 투옥입니다. 그래서 양말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꽉 짜서 먹으면 딱 한 컵인가가 나온대요. 두 네. 컵인가가. 밥으로 막걸리 만드는 법. 예. 저는 김치로 밀주 만드는 것도 봤었어요. 그래요? 네, 끝까지 삭혀가지고 그 위에 그러면 이렇게 산이 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먹은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도시 생활을 음. 태어나서 멀쩡하게 계속 영위하면 100년을 살아도 술 만드는 법은 모른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생각보다 아는 사람이 많다. 작년부터 사우디도 개방의 물결을 타고 리야드의 외교관 공간 지역에서 술을 팔고 있는데요. 치외법권이네요. 네. 주외법권이네요. 내년부터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제가 처음 왔던 10년 전에 비해 천지개벽하는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한 외국인이 괄호 영국인으로 기억 괄호 집에서 만든 와인을 가지고 친구 집에 가다 걸려서 1년 가까이 징역을 살다가 외교부의 노력 끝에 석방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의 메시레키스는 절대로 그 선물 금지네요. 매실 조금만 더 삭히면 매실주처럼. 엑기스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나라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럴 것 같네요. 예, 그게 조금만 더 하면 알코올이 되니까. 네. 예. 요즘 사우디행 항공편이 항로를 바꿔 운행하느라 그쵸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였네요. 제가 평소보다 오래 걸린다는데 부디 하루빨리 이 모든 게 정상화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보내주신 빅그린 샴푸 감사합니다. 한국 올 때마다 쓰고 있는데 개운한 느낌이 너무 좋아 잘 쓰고 있어요. 항상 심심한 글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빠염. PS 한국에 오니 엄마 핸드폰이 극우 유튜브에 감염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안 볼 때 다 차단해라. 그리고 개, 원뱃, 카피바라 이런 좋아요를 주거나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 좋아하세요.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슈돌 좋네. 예, 애기들. 저도 네. 그거 요새 빠져가지고. 네. 근데 이제 푸바오에 대한 이제 마음은 좀 접었고. 애기로 도배하시는 것도 좋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꽃. 좋습니다. 그리고 낚시. 진짜 컨텐츠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틈틈이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한꺼번에 하면 티가 너무 티 많이 나거든요. 나니까 어머니를 한 앞으로 며칠쯤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순간순간 화장실 가셨을 때 뭐 마트에서 계산하고 계실 때 뭐 이런 때 계속해서 하나씩 지워주시고 하나씩 좋아요 해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성공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후기도 익명인데요. 검색해보니 비둘기 퇴치 관련 정보나 물품이 지금은 꽤 많아진 듯합니다. 당시에도 국내 검색 결과에 버드 스파이크가 있긴 했지만 즉시 설치가 필요했기에 포기했었고요. 당장 오늘 제가 이것도 알아봤는데 저희도 이거 버드 스파이크 해놨잖아요. 근데 정말 꽉 조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케이블 타이도 햇빛에 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면 밑에 사람 혹시 다칠까봐 그것도 되게 신경 쓰인다 하더라고요. 음... 정말 철로
꽁꽁 묶어놔야 되는 거죠. 실외기에 할 때는 그것도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이 주로 실내에 있고 네네. 그늘진 곳에 있군요. 네. 제가 그 국철 타고 지나갈 때 보면 햇빛이 안 드는 곳에 언제나 플라스틱으로 네. 된 스파이크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녹는구나. 삭죠. 아무래도 비바람과 네, 햇빛에 그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케이블 타이를 설치했던 발코니는 비둘기가 가끔 방문하는 정도였기에 나름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은 높은 건물의 외부여서 접근이 어렵다 보니 조치를 할 수 없어 비둘기에게 점령당했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인도? 도심 지역에서 사람과 길거리 동물과의 공존이 가능한 이유와 관련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소를 제외하고는 너무 더워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워서 서로 먹고 살기 힘든데 드자비질까지 하기 싫으니 그냥 못 본 채 하고 각자 갈 길 가자라는 느낌일까요? 그냥 안 더운 데서 간 사람의 네. 짧은 소견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동물 입장에서는 계속 내려오는 게 도심에 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물론 그렇고. 예, 예를 들어 개들은 낮에는 헥헥거리며 멍한 눈빛으로 앉아있지만 저녁이 되면 기운을 회복합니다. 저녁 때 잘 뛰다니죠. 나름 위협적인 포즈로 지상철 입구 주변을 사수하다가 한밤이 되면 아파트 뒤편 공터에서 명견 실버처럼 실바 정확한 표기는 그게 아니었을까 이러면 못 알아도 싶네요. 명견 실버 아유, 너 너무 옛날 겁니다. 네. 명견 실바처럼 추억의 애니. 예. 패거리 싸움을 하는지 깨갱거리는 소리로 요란하더라고요.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개, 소, 돼지, 사람의 각자 공간을 나눠서 루팅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죠. 루틴이죠. 예. 정확히 아이템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종을 초월한 삶의 고단함을 느꼈습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어 길거리 동물의 불편함을 느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공간을 주 생활 공간으로서 공유하지 않으니 공존이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돈인 사람들은 안에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쉬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것도 그렇고 그 왜 우리 여행 가서 사람들이 뭐 남기는 거 보면 튀르키예 고양이 엄청 많은 있잖아요. 어딜 가나 다 고양이가 있잖아요. 근데 뭐 개체수 조절을 뭐 어떻게 뭐 정부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조절을 한다고 해도 많이 조절하는 쪽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뭐 아까 인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사람들이 한번 적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외지인이 봤을 때 생각할 게 많은 거지. 무슨 소리야? 좀만 기다리면 비켜. 무슨 소리야? 쟤네 저러다 말아. 이러고 적응이 된 거는 아마 뭐 몇백 년, 몇십 년 된 일이겠죠, 다들. 그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 목줄 없는 개가 많잖아요. 동네에 많았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작은 강아지도 목줄을 안 하면은 오히려 더 공포스러워졌어요. 예. 예, 이제 이게 당연히 목줄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도시에는 이제 야생개가 거의 없는 편이죠. 우리나라는 네. 대도시에는. 네. 감각은 변하니까. 근데 반대로 고양이들은 여전히 개체수 조절이 안 되니까 있으면 우리 같이 그냥 무덤덤한 사람들은 있구나. 네. 차 조심해라. 할머니가 물 갖다 주면은 그릇 갖고 장난치지 마라. 이제부터 생각하고 지나가잖아요. 웬만한 나쁜 놈들이 아닌 이상. 네. 그렇게 적응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네. 비둘기 얘기했어요. 후기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어떤 언론은 모든 것이 불명확한 안개 속의 숨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모자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실을 흐리는 것은 탈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제 모습을 찾게 되어 있죠. XSFM의 시사 생방송 그것은 알기 싫다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2025년 7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들도 좋지만 이젠 당신도 챙겨 드세요. 귀하다고 꼭 비쌀 필요는 없으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쉼봤다. 산양산삼 산엔삼. 자, 복권 장르의 사연. 이경준 씨 우리 평생 만나는 청취자 중에 한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XSFM 임직원분들 로또 발표 방청인 히어로즈 팬 이경준입니다. 또 다른 로또 관련 사연이 떠올라 적어봅니다.
10년쯤 전이었을까요? 일요일 저녁 10시경 다음날 출근이라는 약간의 압박감으로 주말을 마무리할 때 친구 A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맥주나 한잔하자는 건가 일찍 부르지 밤 10시 넘었는데 라는 생각에 심드렁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 왜? 친구 A 경준아, 진짜 이거 장난 아니야. 진짜야. 저 동일한 심드렁한 말투로 왜? A 나 로또 1등이야. 저 끊는다. 그죠? 예. 정말 무슨 감정인지 알죠? 예. 시덥잖은 땡땡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합당한 태도냐는 거예요. 뭐 수천만에서 수십만 분의 1의 확률이잖아요. 벼락 맞을 확률과 로또 맞을 확률이 맨날 비교하잖아요. 예. 될 일도 없지만 된들 내 삶에 변화도 없어요. 얼마나 합리적인 반응입니까? 친구가 됐다 한들 뭐 나한테 수수료 떼줄 거야. 어떡할 거예요? 예. 네. A 야, 진짜야. 진짜. 나 지금 너무 놀라서 너한테 전화한 거야. 저 약간 짜증. 왜 로또 1등이 됐는데 나한테 전화를 하냐. 혼자 알고 있어야지. A 아니, 로또 1등 되면 택시 타고 땡땡 은행 본점으로 가면 안 되고 무슨 경찰서로 가야 한다며? 저 응? 경찰서?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다 얘기하는 쓸데없는 주제인 로또 1등 되면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그 당시 로또 1등의 수령은행인 땡땡은행 본점과 땡땡 경찰서가 매우 인접해 있어서 로또 1등이 되면 택시 타고 그 경찰서로 간 다음 서로 들어가서 땡땡은행 본점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술자리에서 했던 그 말을 친구가 떠올린 거였습니다. 근데 경찰을 대동하고 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네. 자, 이경준 씨와 동일한 태도로 접근해야죠. 알바입니까? 하긴 그러네. 나는 분명 농협 본점을 가야 된다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이유는 수백만 분의 1이에요. 자, 몇 분간의 의심스러운 통화가 이어진 후 저는 이 친구의 진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야, 진짜야? A. 진짜라니까? 믿어줘. 근데 왜 나한테 전화했어? A. 아니, 땡이버에 1등 수령 방법 이런 거 쳐봐도 뭘 조심해야 하는지 안 나오는데 네가 술 마실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제일 많이 말했잖아. 그죠.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 있죠. 투자의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슈퍼챗이나 받고 있는가? 투자해서 돈을 못 벌기 때문이죠. 예. 로또 수령할 때 주의할 점은 블로그에 왜 안 써 있는가? 글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너한테 말하는 게 걱정은 돼도 나 혼자 알아보기엔 나 너무 지금 혼돈 상태야. 멘탈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그 친구는 갑자기 들어온 일생일대 행운의 패닉 상태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였죠. 하긴 어떤 로또 1등 당첨자가 로또 1등 당첨금 수령 후기 플러스 조심해야 할 점이란 글을 써놓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 이후로 저희는 진심 어리게 이따위 대화들을 했습니다. 대화 하나, 바지 주머니나 지갑에 넣고 가다가 로또 잃어버릴 것 같으면 팬티를 2겹 입는 게 어때? 그 사이에 넣고 화장실 안 가면 안 빠지겠지. A. 이런 팬티 진짜 있어요. 그 해외여행 엄마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사주는 건데 팬티 그 앞에 지퍼가 달렸어요. 진짜로. 지퍼? 네. 주머니를 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속옷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어릴 때 할머니가 모든 것을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입으시는 옷도 직접 만드셨거든요. 할머니가 직접 만든 옷을 빨래할 때 넣을 때 보면 언제나 안쪽에 주머니가 몇 개가 호주머니가 마약상도 아니고 이렇게나 많이 건조가 찾아냈네요. 여권을 넣을 수 있는 속옷이 있어. 여권이랑 휴대폰이랑 지폐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저는 이걸 지금 본 순간 더 이상 저는 네. 지폐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좋아요. 지폐 대신에 핫팩 넣어놓으면 그건 좋네. 네, 배 차갑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유용해요. 진짜로. 제가 써봤어요. 솔직히. A. 나 트렁크 팬티만 입는데 심지어 크게 입어. 이건 곤란하죠. 네. 하라면 하지.
지금 돈을 얼마를 벌 상황에서 있는 속옷까지 얘기하고 자 대화 둘. 저 신발 안에 깔창을 빼서 깔창하고 밑창 사이에 로또를 넣고 가는 건 어때? 누가 너 걸어가는데 갑자기 신발을 강탈하진 않겠지? A. 내일 비 온대. 신발에 넣었다가 로또 말려들면서 젖으면 어떡해. 바보. 이게 뭐 되게 둘의 대화가. 놀랍도록 바보스럽습니다. 예. 대화 셋. 저 내일 바로 가는 게 부담스러우면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가는 건 어때? A. 내일 출근했다가 내가 다치거나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해. 대략 2시간 정도의 통화 후 착하다. 이런 경우의 수들을 세고 있었던 거겠죠. 저는 몇 시간 후 당첨금을 수령하러 갈 그의 건투를 빌어주다가 지나가는 말로 결정적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로또 회차는 맞는 거냐? 아, 주제문이군요. 네. A. 회차가 무슨 말이야? 와, 이게 나는 읽다가 내가 안 읽고 들어오니까 제 역대급 사연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기대치는 있었거든요. 예. 네, 바로 팍 무너지네요. 멍청한 친구는 어디에 쓸까라는 생각을 평생 해왔거든요. 적어도 저희 방송은 한 가지의 솔루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에 쓰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번 주 로또가 땡땡 회차잖아. 회차가 맞냐고. 야, 내가 몇 번을 맞춰봤는데 땡땡땡 회차. 야, 뭐라고? 이 로또 홈페이지 들어가면 몇 회차라고 써있잖아. 그 로또 몇 회차 봤지? A. 왜? 몇 종 비명. 와! 이렇게 나왔겠죠, 비명이. 포털 사이트에 로또 번호라고 검색해서 전날 추첨된 로또 당첨 번호를 확인했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로또는 당첨 번호가 동일한 지난주의 로또였던 것입니다. 아, 이거는 정말 평생 은메달을 딴 베를린 올림픽의 선수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때 내가 한 발만 내밀었어도 금메달인데라고 하면서 평생 그 생각을 했다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한 주에 한두 명씩은 이런 사람이 있겠네요. 네. 이러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지난주 차라리. 당첨 번호 로또 뽑은 사람이 있겠네요. 이거 정말 괜히 왜 내가 이렇게 안타깝지? 로또도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이. 예. 로또 용지의 상단 QR을 찍으면 바로 당첨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모르던 제 친구는 요즘 그게 되겠죠. 홈페이지에서 본 당첨 번호와 본인이 손에 들고 있던 번호가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고 그 이후로 계속 당첨 번호만 샤프로 표시해보고 바로 로또에 상처나면 당첨금 못 받을까봐 과로 다른 것은 확인할 생각을 못했던 거였죠. 몇 초 만에 일확천금을 놓친 사람의 과로 아니 애초에 가질 수 없었지만 과로 목소리는 사람의 혼이 갑자기 빠져나간다면 이런 목소리겠구나 싶었습니다. 이것도 진짜 없는 확률이긴 하겠네요. 지난주 거랑 이렇게 동일 번호가 나오는. 생각해봤는데 예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네. 예, 이번 주 당첨 번호로 지난주 걸 가지고 있는 사람. 자동이었는지 아니면 수동이었는지 그거는 좀 궁금하네요. 네. 옛날에는 이 벼락 맞을 확률이 4개도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정말 로또 초기에는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또를 수천만 원어치 산 다음에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걸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지하철역에서 유언이 로또였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들 많이 사면 되는 줄 알았어요. 2002년인가 2003년에 이거 도입됐잖아요. 그때 저도 샀었거든요. 그냥 가족들이 사게 된 거예요. 선물도 그때 좀 선물 주는 것도 유행이었어요. 선물에 껴넣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그러다 이제 큰애가 아직 애기였을 때니까 걔한테 이렇게 볼펜을 집어주고 여러 숫자에서 찍어봐라. 그래서 걔가 찍는 거를 해서 5등 돼서 5만 원 받았나? 4등인가 해서 되게 높은 등수였는데 너무 많이 참가를 하니까 그렇게 높은 등수였어도 5만 원인가 수령했었어요. 저 한 2-3번 사봤는데 5,000원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100% 다음번에 로또 삽니다. 그 돈으로는. 그렇죠. 보통 그걸로 또 투자를 하니까. 왜요? 그 로또 가게에 계신 분이 물어보죠. 5,000원 됐다고 가지고 오면은. 로또로 드려요? 자동이요? 이러면서. 이거 받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하려던 말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이게 될 줄 아니까 뭔가 어떤 미신 같은 원칙을 세워놓으면 될까봐 그런 얘기 이제 20대 때 30대 때 보통 20대 말 30대 초반에 회사 한 3-4년 다니죠.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보면 저는 경험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이 회사 어떻게 평생 다녀 이러면서 로또 맨날 사고 그랬었어요. 31살 32살짜리 직장인들이 걔네들이 다들 자기만의 로또 법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미친 소리야.
어떤 원칙을 잘 지키면 백신 부작용으로 죽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 뭐 자기는 뭐 같은 번호만 계속 한다 그러고 자기는 어느 가게로만 간다 그러고 불과 한 15년 20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직장인들은 오른쪽 가슴엔 사표를 왼쪽 가슴엔 로또를 품고 이제 그런 다니는 얘기가 거죠. 흔했어요. 그래서 네. 명당이라고 불리는 가게에는 토요일 오후 이런 때에 줄 서 있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여전히 이 로또로 인생을 바꾸고 싶은 게 되게 로망이다 보니까 관련해서는 영화도 많이 나오고 네. 뭐 작년에 뭐죠? 그 695인가? 몇 년 전에 그 군대에서 로또를 죽게 됐는데 이게 북한으로 넘어가는 그 영화 바람에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거든요. 예, 평이 좋던데요. 예, 재밌었어요. 이미 회사에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연차를 냈던 A는 월요일 하루 동안 이별의 5단계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을 몇 번을 겪고 수용을 했다 다시 부정을 한 거군요. 아니야, 잘 말하면 줄지도 몰라. 속일까? 막 이러면서 그죠? 살짝 그 위에 회차를 이렇게 분명히 생각해봤죠. 훼손해가지고 성적표 고치듯이. 이후 근 한 달 넘게 로또 당첨금을 받으러 가면서 생기는 기상천외한 일을 겪는 꿈을 몇 번 꾼 이후에나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A는 제게 이 일을 다른 친구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자, 읽고 있습니다. 신신당부했지만 심지어 알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한 것도 읽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술자리에서 하필이면 A는 약속 시간에 늦었고 저희 친구들은 그가 등장하자 로또 1등 당첨자 오셨습니다. 라고 외치며 기립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아, 정말 남자들만의 우정이라는 것은 정말 이런 거죠. 평생 놀려먹을 겁니다. 아니 여자들은 이 점 있는 걸 안 합니까 설마? 아,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최소한. 아우 아까워, 아이고 아까워 이렇게 해주죠. 공감해준다. 네. 이것도 공감해주는 건데. 술자리에서 진짜 1등 당첨인데 타이밍 잡고 연기한 거 아니야? 라는 다른 친구의 음모론이 있었지만 다수의 멘탈이 털려 경준이한테 전화한 애가 무슨 연기냐라는 반론을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 일은 아직도 술자리에 안주거리로 소비되고 있는데 몇 년 후까지 소비될지 의문입니다. 나이 먹어보니까요. 평생 쓰입니다. 이거 진짜 평생 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꿈을 워낙 많이 꾸기는 하는데 좀 그런 거 태몽 같은 거 좀 참 잘 맞추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태몽 꿈 이제 많이 팔았거든요. 팔아가지고. 그런 자랑을 가끔 합니다. 네. 노출사님이. 근데 진짜 지난번에 돼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건 좋은 태몽인 거예요? 태몽이라기보다는 이건 제가 로또다. 제가 로또를 그 표시를 할 줄 돼지 꿈은 몰라서. 보통 로또인가? 네. 뭐 그렇죠. 돈과 관련한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돼지 꿈을 꾸고 제가 진짜 샀어요. 자동으로 해서 뽑았는데 그날 누가 삼겹살 먹자 이러고 전화 와가지고 저녁에 그냥 삼겹살 얻어먹고 끝났어요. 당연히 로또는 아예 꽉 났고. 저는 그 로직을 지금 이해하고 따라가느라 조금 숨이 벅차요. 그러니까 어떤 돼지 꿈은 아이를 낳는 꿈, 로또가 되는 꿈이고. 아까 내가 꿈이 조금 잘 맞는 편이라고 저는 확신을 좀 했었거든요. 어떤 돼지 꿈은 그날 저녁에 돼지를 먹는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허무한 나에게 남은. 청취자 여러분, 후기 좀 달아주실래요? 저는 꿈을 가지고 뭘 결정하고 하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깨면 5분 내로 모든 꿈을 잊어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꿈이 달아나는 게 너무 두려워요. 5분 동안 이거 까먹을 텐데 아깝다 이러면서 무조건 까먹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게 건강한 거죠. 저는 뭐 잠이 얕으니까 그렇게 기억나는 건데 태몽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다른 나라에 없는 문화래요. 예, 그죠. 네. 개념이라고 설명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현상이 아니니까요. 프로이트 할아버지도 우리나라의 이 꿈의 몽은 못 따라오는 거죠. 너무 희한하게 해석을 하니까. 네. 본인이 공부한 거 안에는 네. 태몽이 없군요. 그렇죠. 네. 무의식의 그런 거고 우리는 뭔가 중간에 매개자, 삼신할머니의 점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예 그냥 달라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건 있어도 오이디푸스를 무슨 태몽을 꾸고 낳았는가 이런 건 모른다. 예, 합리적이네요. 좋습니다. 자, 어쨌든 진짜 괜히 내가 왜 아쉽지? 네, 이경준 씨 친구를 망신을 돌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많아서 고르기 어렵다고? 매일 호주에선 어떤 선택도 좋아. 코스메틱, 식품, 입소문난 제품들만 골라 담고
오직 매일 호재에서만 만나는 특별한 사은품까지 준비했어. 엑세스몰 안에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좋은 일만. 매일 호재. 폭염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얼어붙은 땅이 기분 좋은 햇살에 녹아드는 시간. 그렇게나 6번 비로소 산양산삼과 만난다.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자연이 허락한 그대로. 인삼보다 많은 진세노사이드가 지치고 힘든 현대인에게 휴식 같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선물. 집에서 편안하게 신봤다. 산양산삼 산엔삼. 얼마 전에 솔로가 집구하는 사연을 하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가족이 집구하는 사연은 또 조금 다른 장르입니다. 김민주 씨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분당에 사는 38세 주부입니다. 이거 너무 피싱 네. 같은 자기소개 아닙니까? 그러게요. 어디에 사는 몇 살 주부입니다. 라는 소개를 할 일이 있나? 제가 주부일 때 그런 소개를 한 적이 있나? 네. 유주부. 였죠. 네. 네. 요즘 날씨가 참 덥죠. 어제 저희 집에 작은 재난이 있었어서 처음으로 사연 올려봅니다. 저희는 조금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요. 남편과 저 둘 다 자영업을 하고 있고 그럼 뭐 둘 다 주부고 둘 다 사업가네요. 육아를 남편과 딱 반반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들 은근히 있어요. 이게 왜 평범하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처에 작은 방을 하나 얻어서 남편이 일하는 시간엔 제가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제가 일하는 시간엔 남편이 아들을 봅니다. 그리고 현재 8살인 아들은 4살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고 있죠. 이거는 정말 좀 어려운 일이긴 하죠. 자영업을 하시면서. 예. 예. 이거는 정말 두 사람의 팀플레이가 딱 맞아 들어가야 네. 할 수 있는, 겨우 할 수 있는 일이죠. 뜻도 맞아야 되고, 예. 이 홈스쿨링 진짜 어렵거든요. 음. 저는 대안학교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눈 떠서 제일 좋은 게 아이들 학교 갔을 때거든요. 그 의지를 가지고 이제 밀어붙이다가 예. 사이 나빠지는 커플 좀 봤습니다, 제가. 저는 방학이 정말 싫어요. 예, 예. 진짜 두 사람이 딱 잘 맞춰서 잘해야 이게 성공하는. 대단하십니다. 일단 올해 2월 건조가 지금 이 사연을 그 에어컨 시즌을 맞아서 관련된 더위와 관련된 사연을 뒤지다 보면 10개월 전 사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 꺼냈군요. 네, 네네. 서랍에서 출제 은행시처럼 꺼냈거든요. 올해 2월 저희 세 가족은 반지하에 살다가 옥탑 투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좋죠. 아들이 식물 키우기를 너무 좋아해서 마당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했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 못 가다가 우연히 2월에 마당이 있는 옥탑 집이 매물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이런 집 구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당이 작게라도 있는지 구하려면 교통과 입지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가격이 비싸죠. 아니에요. 우리 동네로 오세요. 우리 동네는 여전히 이런 집들이 많습니다. 네. 중랑구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서울의 저 네. 동북부에 아주 많습니다. 네.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갑자기 딱 기시감이 오네요.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계약.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요? 모든 부동산은 그래도 5집을 들어서 다시 첫 집으로 오더라도 예 하루에 주어진 시간 동안 좀 여러 군데 봐야 되거든요. 예. 어차피 시간이 길진 않은데 네. 고민은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3분씩 5집 정도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2월 눈이 펑펑 오는 날 이사를 했습니다. 고생은 했겠지만 다들 그때 위로를 해주죠. 비나 눈이 오면 잘 살겠다 이러면서. 그렇구나. 그런 속설도 있죠. 눈 온 날 이사하는 거 진짜 힘든데. 그러니까 뭐 비 오고 그러면 돈 들어온다 이러더라고요. 돈 들어올 거야 이러면서. 맞다. 저도 가장 최근 이사했을 때 비 엄청 오는 날이었구나. 네, 비 기억납니다. 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위로하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이사 온 집은 제 마음에도 아들 마음에도 딱 들었습니다. 옥상 마당도 꽤 넓은 데다가 옥탑이라 하늘이 탁 트여 있고 경치가 좋습니다. 오, 사진이 옆에 큰 성당이 하나 있는데 밤에 보면 디즈니 궁전같이 예쁩니다. 겨울에는 하늘에 되게 예뻐요. 지금 보시면. 무슨 성당이나. 그러니까 진짜 그 성당이 밤 조명이 엄청 예쁘고 집에도 마당을 조명을 너무 예쁘게 해놔가지고 이건 딱 글램핑 같은 느낌이죠. 성당 뷰에. 약간 얼음왕국 같은데 겨울왕국, 겨울왕국 같은 그런 풍경이네요. 예쁩니다. 흰 LED 쏘는 건물 근처에 있으면 빛공해만 아니라면 예쁘죠. 겨울에는 하늘의 별이 아주 잘 보입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아들과 매일매일 마당에 나와 별 세기 시합도 했습니다. 아, 별도 잘 보이는 동네군요. 그러니까 이게 단독주택 그런 타운하우스 같은 그런 단지의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아파트 별로 없이 저기 그렇죠. 분당 끄트머리 구석에 예. 별똥별 같은 것도 한번 봤습니다. 봄에는 화분을 잔뜩 만들어 식물을 키웠고요. 딸기, 호박, 오이, 수박, 파프리카, 루꼴라, 바질, 상추, 부추, 토마토 등을 키우고 수확하는 기쁨으로 우리 가족의 봄과 여름은 가득 채워졌습니다. 야, 이게 올해도 그러실까요? 이거 2년 하면 꽤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 이 모든 종류를 다 열거하신 걸로 봐서 이걸 키우는 게 매우 즐거웠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매해 하는 건 싫을 텐데. 뭐 생계하고 관련이 없으면 네. 그런가? 아들이 식물을 수확해 저희에게 팔아 용돈도 받습니다. 완전 좋네요. 완벽한 그런 로컬 교육 푸드네요. 방식이네요. 네. 지산지소라고 하죠. 예. 그렇죠. 지산지소로. 네. 옥탑에 작은 간이 수영장도 설치해 수영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장마 때는 환상적인 쌍무지개도 봤습니다.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이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을 나열하려고 이게 사진을 쌍무지개. 보는데 예. 그러네요. 그 노축산인이 말한 대로 분당 어딘지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 위치입니다. 이런 예쁜 집들 많이 모여 있는 곳. 이 중에 옛날에 처음 지었을 때는 막 한 집을 이 한 건물을 한 집들이 다 쓰는 네. 집들 되게 많았다가 요즘은 층 나눠가지고 내주기도 하잖아요. 초반에는 이렇게 좀 하더니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다 상가 빌라를 넣더라고요. 멋없게. 예. 일산 분당에 한때 이런 게 되게 유행이어서 어쩌다가 친구네 집이 저거면 가서 너무 이채로운 광경을 많이 봤는데 이 조그만한 아주 어색한 마당이라고 부르는 1층 마당 보는 것도 전 재밌었고 저는 이런 집들 다 재밌었는데 요즘은 유행이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례신 도시에도 이런 지구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입주율이 낮아요. 어린이들 키우기에는 단독주택 한번 살아보는 거 전 되게 추천하거든요. 예. 아파트 키즈로 우리 집 애들 키우니까 영. 예. 이렇게 좋은 점을 나열하려면 끝도 없는 우리 집. 하지만 문제는 이 집이 옥탑이라는 점입니다. 이 얘기가 시작이군요. 옥탑은 여름에 덥고 겨울엔 춥다죠. 뭐 남의 얘기처럼 말합니까? 여름에 덥고 겨울엔 추워 쓰시면서. 고추 널기 좋은 데는 다 그렇습니다. 여름에 그게 덥고. 무슨 지식이야? 그러니까 고추를 쫙 넣으면 얼마나 건조가 잘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햇빛이 직사광선에다가 엄청 뜨겁다는 거죠. 이사 전부터 이 부분이 걱정되긴 했지만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집이 너무 좋아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내부 공사를 조금 하고 들어가면 뭐 되긴 할 텐데 뭐 어떻게 지냈나 봅시다. 그리고 올 여름이 시작될 무렵 저희는 집이 이전 집보다 훨씬 빨리 더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죠. 꼭대기층인데 직사광선을 받아야 되는데 이전 집이 반지하라 더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반지하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반지하가 습도는 높은데 더운 거는 그래도 조금 덜한. 그러니까 이게 반지하의 나쁜 점을 많이 얘기하게 되는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치가 재난에 소홀했기 때문이고 사실은 도시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 반지하는 반지하대로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냉방 수요가 상당히 적습니다. 저도 반지하 생활 꽤 오래 했었는데 그냥 어떻게 우연히 그때는 잘 지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똑같이 에어컨을 들이고도 상당 기간을 제습만 하고 지내도 괜찮거든요. 반지하는 그 좋은 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해랑 가까운 곳에 가면 깜짝 놀라죠. 신의 분노를 마주한 듯하죠. 초여름인데도 더워서 남들보다 일찍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꼭대기층은 아주 비싼 집의 꼭대기층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 아기 때 산 온도 습도계가 있는데 한여름이 되자 실내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는 건 기본이더라고요. 근데 모든 한여름에는 그냥 모든 집이 다 30도를 넘더라고요. 너무 더워 안 되겠다 싶어 제일 더울 땐 에어컨을 밤새 켜고 자야 했습니다. 이런 집은 인버터로 해서 그냥 계속 틀어놓는 게 훨씬 더 전기 효율이 좋다라고 전문가들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적당한 온도로 계속 틀어놓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껐다 켰다 하면 더 전기요금 나와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악 물고 시험해본 몇 해 전 이후부터 저는 그다음부터 그냥 키고 지냅니다. 그런데 어제 8월 14일이었네요. 새벽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10개월 전에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온도가 달랐습니다. 에어컨이 꺼져 있길래 켰는데 한참이 지나도 시원해지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기분이죠.
불길한 느낌의 에어컨 앞에 손을 가져다 대니 찬바람이 아닌 선풍기 바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송풍으로 잘못했나 다시 봤지만 아니었습니다.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남편과 저 모두 멘붕이 되어 아침부터 밥도 안 먹고 에어컨 수리, 에어컨 새것 등을 찾아보았습니다. 아 근데 이게 또 성수기에는 주문을 해도 바로바로 안 온다는 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의외로 그 에어컨을 좀 5월 달에 많이 사려고 하는 이유가 당장 더워지면은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빨리빨리 안 오는 거예요. 아, 근데 2, 3일 더워가지고 반짝 더워서 타 죽겠는데 그걸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살림 팁을 드리자면 에어컨 점검은 4월, 5월에 먼저. 그 100%. 예. 예. 한참을 고민하다 에어컨이 오래되기도 했고 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에 결국 쿠팡에서 에어컨 새 것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오늘 사면 내일 설치 보장인 제품이었죠. 문제는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인데 낮에는 수영장 설치를 해서 수영장 물에 들어가서 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홈스쿨링을 신념 삼아 그걸 네. 지키느라 고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오늘 하루가 길겠죠. 아이는 계속 집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니까. 집 실내 온도는 점점 올라가더니 3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수영하고서 집에 올라오니 테이블에 올려두었던 빈 머그컵이 전자레인지에 막 돌린 것 마냥 뜨뜻하더라고요. 아, 애기들 쓰는 물건 알미늄 많죠. 네. 씻기 좋으니까. 이렇게 35도까지 올라가는 온도에 있으면 왜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계란이 유정란 사다 놨는데 알 까고 나온다고. 아, 그렇죠. 그거 진짜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익어버리니까. 문제는 밤을 어떻게 보내냐였습니다. 낮에는 수영으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지만 사우나처럼 잔뜩 달궈진 우리 집에서 밤에 잘 수가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처 호텔에 하루 갔다 올까 검색해 보았지만 마땅하지가 않았습니다. 성수기이기도 해서 가격도 비쌌죠. 의외로 분당 뭐 이런 데가 비싸더라고요. 비즈니스에 네. 훨씬 더 비싸요, 진짜. 출장용 호텔들이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비쌉니다. 네. 이 가격이면 하루만 참고 맛있는 거 사 먹지 싶어 그냥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나가서 치킨 먹고 들어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시원한 데서. 가족 모두가 물 한 번씩 끼얹고 몸을 식힌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집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그 수영장 옆에 돗자리 깔고 누워있는 게 최고 아닙니까? 왜 굳이 이렇게 실내로 또 들어오시려고 했을까? 예. 아, 그건 제가 어제 겪은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모기. 모기장이 있어야 되네요, 또. 그 왜 그런 게 있대요. 부르키나파소, 왜 저 서아프리카에 네. 그 해안 안닿아 있는 사하라 쪽에 다 안에 있는 나라 있어요. 거기서 최근에 그런 걸 개발해서 테스트를 했대요. 해충을 죽이는 곰팡이. 근데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짝짓기를 할 때 퍼진대요. 즉 일종의 성병이죠. 예. 모기한테 성병을 퍼뜨리는 걸 해봤대요. 대박 잘 듣는데요. 아, 진짜 참 과학기술은. 네, 암모기 90%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버섯 형태로 돌변해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모기들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아침에 모기를 왜 검색했겠습니까? 어제 자다 깼으니까 새벽 5시에. 아파트에도요? 많아요. 하긴 그게 배관이나 이런 거 뭐 원인을 알기 되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모기는 높이 날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현관 타고도 오고 엘리베이터 타고도 오고. 네. 어젯밤은 재난이었습니다. 남편은 마루로 나와 자고 아들 방엔 선풍기 2대를 틀어놓고 나중에 선풍기에도 뜨뜻한 바람 나오잖아요. 저는 냉동실에서 얼음팩을 꺼내서 안고 잤습니다. 저도 이거 많이 해요. 네. 저는 얼음팩을 무릎 뒤에 놓았다가 목에 놓았다가 신유빈 선수처럼 정수리에 놓았다가 아, 그죠. 일종의 패션템처럼 보이죠. 계속 위치를 바꿔보며 이 얼음팩을 어디에 두는 게 제일 효율적일까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밤새 가족 모두가 여러 번 깨며 땀을 흘리며 잤습니다. 제가 딱 김민주 씨께서 이 고생을 하던 시기쯤에 대전에 야구를 보러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올해 새 구장이 열렸으니까 이 옛날 한박구장의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런 때는 꼭 가봐요, 제가. 무등 구장 때도 마지막으로 가봤었고. 8월 둘째 주 작년에 꽤 더웠거든요. 아, 더웠죠. 많이 더웠죠. 예. 조금 아래쪽이었는데 더위를 피할 곳이 너무 없어서 정말 한 7회 8회 넘어가고부터는 이러다 죽나 싶을 정도였어요. 예. 요즘 그것도 고민하더라고. 야구장이 이렇게 해가 넘어가면서 경기가 길다 보니까 열사병이 걸리잖아요, 관객들이. 근데 지금 선수들을 위한 그런 보호 조치, 뭐 응급 구조사하고 그다음에 뭐 그거
앰뷸런스는 있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인력을 늘려야 돼요. 예, 관객들인데 쓰러지면 막 달려가야 되는데 막 달려가려니까 그 막 넘어가면서 굉장히 크니까 야구장이 그거를 며칠 전에 스포츠 뉴스에서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스처럼 생긴 이마에 붙이는 거 붙이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쿨링 어쩌고 이러면서. 근데 기껏해야 뭐 얼마 못 버티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야구 아무리 좋아도. 네. 오늘은 기사님이 에어컨 설치해 주시는 날이라 아마 괜찮을 겁니다. 네, 10개월 후에 후기를 보내주세요. 올해 어떻게 이제 넘어갈지 모르겠네요. 설마 오늘도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 어제 작은 재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추억으로 남을 것 같은 걸 보면 저는 그래도 이 집이 정말 좋은가 봅니다. 아직 젊군요. 그렇죠. 예, 젊습니다. 모두들 더운 날 건강 챙기세요. 오늘 에어컨 기사님 오시기 전 실내 온도 찍은 거 사진 첨부합니다. 이 위에가 지금 온도고 아래가 습도구나. 네. 34도고 습도 57% 이렇게 써있네요. 습식 사우나에 가깝죠. 그 찜질방급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왜 찜질방도 온도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온도, 중간 온도, 아주 뜨거운 온도. 그럼 이 정도 되면 낮은 온도. 그렇습니다. 땀 솔솔솔솔 나게. 아니, 이게 오늘의 이야기는 하긴 앞에 얘기는 좀 하등 뭐 쓸모없고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였으니까 이경준 씨의 사연은 김민주 씨의 얘기는 잔소리로 마무리를 네. 하고 싶은 게 저도 이런 꼭대기 집에 좀 몇 년 살아왔던 적이 있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단열공사라는 게 사실 블로그를 조금만 뒤져보시면 스스로도 할 수 있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스티로폼을 온 벽에 덧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들어오는 열과 나가는 열을 처음에 막아주는 건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압도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냉방 효과도 엄청 좋아지고요. 예. 통창인 집 혹은 이제 이마박에 해를 맞대고 있는 집, 예. 바로 위층에 칠만표가 발라져 있는 집, 그런 집은 해두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전기를 너무 많이 쓰게 됩니다. 호수로 물 뿌리는 건 어때요? 마당이니까 외벽을 좀 식히는 거? 물에 한계가 있으려나? 그러면 자기 집 위에 올라가서도 하셔야 되는데 그 번거로운 걸 하는 것보다는 단열 공사를 하시는 게 의외로 농촌이 밤에 시원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열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단층집 구조잖아요. 그런 집들은 굉장히 낮에 뜨거워요. 머금은 열을 밤에 그들 계속 내뿜어요. 계속 뿜고 있어요. 그래서 옥탑방이 가끔가다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 되게 낭만의 공간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이 현실을 아니까 네. 와, 저것들은 저거 쪄 죽을 건데 저거 왜 저러고 있어?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재밌자고 하는 거에 제가 죽자고 매달릴 때가 딱 그런 거죠. 아, 정말 현실만 옛날 오탑방 고양이 뭐 이런 거 보면은 네. 아이고 더울 텐데 저거 이렇게 긴 팔을 입고 저러고 있어? 막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예. 네. 벽과 해 사이에 무언가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이렇게 마음에 드시니까 한동안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농사도 지어야 되고 아이는 홈스쿨링도 해야 되고 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파트도 옥탑 맨 꼭대기층, 그러니까 탑층이라고 하는데 탑층이 인기가 없잖아요. 1층하고 탑층이.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인기가 예. 없어요. 그래서 가격도 좀 싸지만 그래서 옥상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층에서 그러니까 복층 구조를 보통 만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하라고 그러면은 책 많은 작가들은 되게 선호를 해요. 책을 높이 쌓을 수 있으니까 바로 이듬해 후회해요. 그렇죠. 예. 너무 덥고 너무 춥다고. 나도 덥고 책들도 더워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서 저는 일단 옥탑방 하면 낭만은 짧고 고통은 길다. 특히 네. 이렇게 여름이 길어지니까 반지하만큼이나 옥탑방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습기와 태양열을 차단할 방법을 궁리하시길 바라고 고민해서 후기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농축산인과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번 주가 6월 우리 방송하는 걸로는 방송 나가는 걸로는 마지막 주니까 농축산인을 다음번에 볼 때는 우리가 월요일 오후 3시에 방송을 합니다. 네. 떨립니다. 생방을 합니다. 얼마나 엉망진창일까? 모르겠어요. 박자도 못 지금 맞추고. 우리 저 댓글창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제 진이 애디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욕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보고 어떤 알아서 잘 리액션을 차단해 해야 될지 주시.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부담스럽네. 네, 농축산인은 생방 때 다시 만나기로 하고 전 다음 네. 주에 문학인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574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PODERA